어디 후련했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태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애플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가 공개되었죠.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만 공개가 되었고 이번 WWDC에서 신제품의 발표는 없었지만 새로운 OS와 애플의 독자 CPU인 애플 실리콘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애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WWDC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고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나눠볼 거예요. 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각 제품별로 OS가 모두 공개가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iOS는 14번째 버전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통화 녹음 기능은 없어요. 이제 이거는 그만 바라고 그냥 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앱 라이브러리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관련 앱들을 자동으로 한 군데 모아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됐죠. 폴더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처럼 기존에도 있었지만 약간 안드로이드의 게임 런처처럼 자동으로 관련 앱들을 모아주는 기능이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젯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위젯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모양도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위젯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PIP 기능이 추가되면서 멀티태스킹도 용이해졌죠. 영상도 위치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면서 멀티태스킹 할 때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키가 생기면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2021년에 BMW 5 시리즈에 처음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의 잠금뿐만 아니라 사용 권한까지도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사용만 하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앱 클리스 기능이 추가되면서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NFC를 통해서 해당 장소나 환경에 맞는 앱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애플페이를 통해서 결제까지도 가능하다니까 이것 역시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BMW 5 시리즈를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 애플페이는 한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어떻게 쓸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폰 6와 아이폰 SE 1세대부터 이 업데이트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자,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걸 걱정해주는 쿡형한테 고마워해야겠죠. 아이패드는 새롭게 변화된 인터페이스가 눈에 띄고 애플 펜슬과 관련된 기능이 많이 추가됐어요. 손글씨 기능이 추가되면서 글자뿐만 아니라 도형, 숫자, 한자까지도 손으로 쓴 후에 바로 텍스트로 인식을 할 수 있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고 있네요. 역시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비슷한 기능들이 있었지만 애플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어요. 애플워치 관련해서는 우선 페이스를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됐고 아이폰의 액티비티 앱이 피트니스로 변경되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플워치의 워크아웃 앱에선 춤을 비롯한 4가지 운동이 추가가 되었고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건강과 관련된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손을 씻을 경우에 물소리를 감지해서 약 20초간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의 환경을 고려해서 생긴 기능으로 보이죠. 물소리를 감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소변도 20초간. 이 외에도 시리가 작은 팝업 형태로 동작하고 10개 언어를 지원하는 번역기가 추가되며 메시지 앱의 기능 강화, 미모지의 기능 향상, 개인정보 보호, 지도 앱과 관련된 대폭적인 기능 향상, 수면 측정 기능 등 새롭거나 개선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새로운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이제 적용되는 신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이 이런 걸 못해서 이제서야 기능이 추가된 건 아닐 테고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하는 거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에어팟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 전환 기능인데 이제 맥이나 아이패드, 아이폰을 사용할 때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페어링이 전환이 될 거예요. 맥에서 노래를 듣다가 아이폰에 전화가 오면 바로 페어링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드럽고 이질감 없이만 잘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스페이셜 오디오라고 해서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가상 사운드로 보이고 에어팟 프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죠.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음장 필드를 계산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디바이스가 움직여도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서라운드를 들려준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전환보다 이게 더 기대가 되는 기능이에요. 다음은 맥이에요. 맥OS는 카탈리나에 이어서 빅서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고, 버전도 10점대에서 11번대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었죠. 빅서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동네 이름이고, 거기서 따온 걸로 보이죠. 자, 아무튼 윈도우 7에서 10으로 넘어갈 때처럼 인터페이스에 많은 변화를 줬고,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iOS와 상당히 닮아가고 있어요. 이건 OS를 통합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iOS는 점차 macOS처럼, macOS는 iOS처럼 변경이 돼가고 있죠. iOS의 아이콘을 그대로 가져온 모습이 보이고, 위젯 또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잘 쓰는 사람은 잘 쓴다는 툴바도 새롭게 다듬어졌네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변화를 보여주면서 사파리의 속도를 크롬 대비 50% 정도 더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근데 사파리는 원래 빨랐으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인 OS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 WWDC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CPU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OS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이 인텔과 빠이빠이를 했죠. 약 15년 동안 같이 해오던 인텔과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앞으로는 독자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애플 실리콘이라 불리는 이 프로세서는 ARM 기반의 애플이 독자 설계한 프로세서고, 이미 모바일 기기 A 시리즈를 통해서 그 효율성이나 성능은 입증이 되어 있죠. 앞으로 효율성과 성능을 더 개선시켜서 2년 후에는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에 이 애플 실리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도 완전한 애플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개발자용 키트를 통해서 시연을 했고, 이미 애플의 소프트웨어나 어도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통한 게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성능을 보여줬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과 같은 회사는 이미 협업을 하고 있고, 향후 네이티브 앱의 개발을 위한 작업을 벌써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한 걸로 보이죠. 애플은 이를 통해서 프로세서당 약 75에서 150달러 정도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사골만 우려내는 인텔에 의존하지 않고 PC와 노트북, 모바일 기기까지 완전히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사용자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 WWDC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WWDC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볼 거예요. 물론 애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애플은 누구나 다 아는 회사이고, 전자와 IT 같은 이런 산업군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 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약 2년 뒤면 이제 애플은 자체 OS와 자체 프로세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어폰의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정말 모든 걸 갖춘 IT 회사가 되는데요. 지금도 애플은 시장을 선도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애플이 하면 표준이 되고 애플이 하면 그게 시장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빵집들이 했던 것처럼 애플이 이런 환경을 갖추고 가격을 낮춰버린다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900조 정도가 돼요. 이 규모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쳐도 애플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규모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시총을 국가 순서별로 나열을 해도 애플은 한 개 기업이 국가로 따졌을 때 약 10위권에 해당하는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아무튼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를 보면서 느낀 건, 새로운 OS나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지만 2년 정도 후에는 이 거대 기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의 라인업에 모든 걸 갖춘 회사가 된다는 건데, 이 애플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기대가 되면서도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우려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삼성아 힘내야지. 이렇게 해서 WWDC와 애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OS들이 정식 배포되고 나면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